한국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세이오 고등학교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부모들이 일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강당 내부는 형광등 불빛 아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쿄의 잿빛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가는 걸 반대하던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후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유리코, 세이오 고등학교에서 7년째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올해 3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문제는 그 학년의 수학여행지로 한국이 결정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에 든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최근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과 한국의 불안정한 치안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학생들을 그곳에 보내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담임으로서 이 결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 까만 정장은 단정했지만 그 아래 숨겨진 감정은 결코 차분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된 것이 느껴졌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인 야마다 히로시는 안경을 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타카하시 선생님, 귀하의 우려는 이해합니다만 이번 방문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서울 한성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행사로 이미 양교 간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타카하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한국은 일본인에게 적대적이라고 하더군요. 또 다른 학부모도 가세했어요. 우리 아이가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면 어쩌죠?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당은 금세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제 주장이 지지받는 것에 은근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죠. 사실 제 안에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한국인들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고 텔레비전에서도 양국 간 갈등에 관한 뉴스만 주로 보여줬어요. 교장 선생님은 단호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현지 학교 측과 모든 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학생들은 항상 현지 교사와 우리 인솔 교사들의 보호 아래 있을 것이며 숙소도 안전한 곳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어요. 무엇보다 이번 방문은 문화적 편견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우정을 쌓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세계를 더 넓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빼앗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적 편견.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제가 정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순간 흔들리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천천히 앉았지만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에 비 내리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사토 켄지 교사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유리코 선생님, 많이 실망하셨겠네요. 그냥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돼서요. 저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켄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정말 안전 때문일까요? 혹시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신가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자신도 제 감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확실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다만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저는 짐짓 무관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3학년 교실에 서서 수학여행 계획을 발표했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우와, 정말요? 드디어 BTS의 나라에 가는 건가요? 나카무라 아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한국 화장품도 사고 싶어요.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다나카 유카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실 뒤쪽에서 이와사키 토모가 비웃듯 말했어요. 뭐가 좋다고 그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편견이 학생들에게도 전해진 것에 미묘한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감정을 숨긴 채 무표정한 얼굴로 수학여행 준비 사항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번 여행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상과 달리 정돈된 도시 풍경과 푸른 산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창문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학생들은 대부분 들뜬 표정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곧 도착하네요.
기대돼요. 나카무라 아이가 옆 좌석에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도착하면 규칙을 잘 지켜야 해. 항상 단체 행동을 하고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저는 무심코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댁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뉴스에서는 일본과 한국 간의 영토 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격렬하게 시위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유리코, 할아버지가 무릎에 저를 앉히시며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한단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우리 일본을 미워해. 역사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거든. 어린 제게 그 말씀은 확고한 진실로 각인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한국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 부정적인 맥락에서 다뤄졌어요. 중학교 역사 시간에 선생님은 한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사토 선생님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에 잠겼었네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우리는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인천국제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자동 입국 심사대였어요. 터치스크린으로 모든 것이 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일본이 아시아의 선두주자였지만 이제는 여러 나라들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희 마음속에는 이미 한국은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라는 선입견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 정말 깨끗하고 첨단적이네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그저 공항일 뿐이야. 공항은 어느 나라나 비슷해. 저는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놀라움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입국 심사를 마친 후 공항 로비로 나왔어요. 그곳에는 한성고등학교의 김민호 교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우리를 환영해 주셨어요. 세이오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성고등학교 교감 김민호입니다. 여러분의 수학여행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의 친절한 태도와 유창한 일본어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솔교사 타카하시 유리코입니다. 2년 전 교무실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당시 한 동료 교사가 한국 여행에서 돌아와 즐거웠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인이란 걸 알고도 더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호 교감의 진정성 있는 환대를 직접 경험하니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공항에서 나와 KTX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서 역까지 가는 동안 보이는 한국의 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깔끔한 도로, 질서 정연한 교통 흐름,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눈에 띄었어요. KTX를 기다리며 플랫폼에 서 있을 때 김 교감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한국은 처음 방문하시나요? 네, 처음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혹시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친절함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와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 사이의 괴리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반 친구 중 한국계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늘 혼자 있었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녀와 거의 교류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어쩌면 우리의 편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유키, 그 아이의 이름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KTX가 도착하자 우리는 서울로 향했어요. 고속열차의 깨끗한 내부와 부드러운 주행에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도시와 시골 풍경을 보면서 저는 알 수 없는 혼란을 느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 주변의 번화한 거리와 높게 솟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버스로 한성고등학교로 향했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창밖을 계속 응시했어요. 왜 이렇게 발전되어 있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사토 교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타카하시 선생님,
생각보다 다른가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예상과 달라서 조금 놀랐어요. 한성고등학교에 도착하자 교문 앞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학생들이 두 줄로 서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일본어로 환영합니다 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환호했고 심지어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학생들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어요. 학교 강당에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한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K-팝 공연과 전통 무용이 이어졌어요.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완벽한 동작에 저조차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준비한 일본어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유창한 일본어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모습에 우리 학생들은 감탄했고 저 역시 그들의 노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은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닌 저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한성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이 이미 교복을 입고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단정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한복 체험과 서예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메타버스 수업을 참관하실 예정입니다. 김민호 교감이 오늘의 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메타버스 수업이라고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우리 학교는 작년부터 최첨단 ICT 교육을 도입했어요. 학생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상현실을 통해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최신 교육 방식을 들으니 놀라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지만 메타버스까지 활용하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문득 지난밤 생각했던 뒤처진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체육관으로 들어가자 전통 한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한성고 학생들이 우리 일본 학생들에게 한복 입는 법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화려한 색상과 아름다운 선이 돋보이는 한복을 입은 우리 학생들은 신기해하며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입어보세요. 한 한국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분홍빛이 도는 연한 살구색 저고리와 보라색 치마를 골랐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설면서도 신기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칭찬해 주시자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유리코 선생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사토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예 체험도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서예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었어요. 학생들이 한국어 글자를 따라 쓰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붓을 들었습니다. 잠시 한국어 평화라는 글자를 따라 써보면서 문화적 차이점과 유사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메타버스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학생들이 VR 헤드셋을 쓰고 있었어요. 저희도 헤드셋을 받아 착용했죠. 눈앞에 펼쳐진 가상세계는 놀라웠습니다. 지구 내부 구조를 3D로 탐험하는 지구과학 수업이었어요. 이건 정말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호소했어요. 이와사키 토모였습니다. 토모는 평소 한국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던 학생이었죠. 괜찮니? 어디가 아프니? 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도 계속 아파요. 토모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김 교감은 즉시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어요. 그쪽으로 데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토모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학생이 아프다니 언어도 통하지 않는 병원에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저 괜찮을까요? 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걱정 마. 곧 병원에 도착할 거야.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하자 예상과는 달리 국제진료센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접수대에서 영어와 일본어로 된 안내문을 건네주었고 심지어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간호사가 저희를 맞이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간호사가 서툰 일본어로 물었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저는 토모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토모는 접수를 마친 후 5분도 채 되지 않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신속한 대응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젊은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우 의사입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그가 설명하길 도쿄에서 2년간 연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급성 장염 증상이 보이네요. 걱정 마세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주사와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진단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의사는 태블릿을 이용해 토모의 증상을 기록하며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능한 질병을 확인했어요. 처방전은 자동으로 약국으로 전송되었고 우리는 바로 주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간호사가 토모에게 주사를 놓는 동안 저는 그녀와 대화를 나눴어요. 여기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네요. 일본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간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병원은 몇 년 전부터 스마트 의료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환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토모의 주사가 끝나고 약을 받아 병원을 나올 때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제가 의학을 전공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지만 교사가 되기로 진로를 바꿨죠. 하지만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돌아오는 길, 토모는 조금 편안해 보였어요. 선생님, 생각보다 병원이 좋았어요. 아버지가 한국 병원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래? 내가 보기에는 일본의 좋은 병원들보다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았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놀랐어요. 토모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지금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현실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특히 의료 시스템의 발전 수준은 저를 충격적으로 놀라게 했습니다. 수학여행 둘째 날 오전, 한성고등학교와 세이오 고등학교의 공동 역사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넓은 교실에는 양교 학생들이 섞여 앉아 있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동아시아 해양 영토의 이해였습니다. 한성고 역사 교사인 이 선생님이 동아시아 지도를 화면에 띄웠을 때 교실 내부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아시아 해양 영토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말했어요. 양국 학생들이 배운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한국 학생 정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역사적 증거와 국제법적으로도 한국 영토입니다. 그 말에 교실은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러나 곧 우리 학생 후미야 켄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교과서에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순간 교실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일부 학생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잘못된 교육이에요. 독도는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 땅이었어요. 한 한국 학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다고요. 왜 우리 교육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 학생 하나가 반박했어요. 교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학생들 사이에서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이런 민감한 주제를 학생들의 교류 시간에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제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만이 묻어났어요. 역사적 감정을 학생들에게까지 끌고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류의 목적과 맞지 않아요. 이 선생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저는 오히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르게 배운 내용을 이야기할 기회는 흔치 않아요. 이것이 바로 교류의 의미 아닐까요? 그래도 이건 제가 반박하려는 순간 갑자기 한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김지원이라는 한국 학생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리고 일본 친구들도 사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주제가 나오면 항상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토모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에 오기 싫었어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싫어한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틀 동안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놀랐어요. 그리고 토모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어제 배탈이 났을 때 병원에서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제가 배운 것과 실제로 경험한 것이 달랐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영토 문제는 역사적으로 복잡합니다. 양국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차이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친구가 되는 것을 막을 순 없어요.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대답했어요. 역사는 종종 관점의 문제입니다. 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점을 듣고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차이를 넘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번에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편견과 오해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이번 교류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 학생 민수가 조금 전까지 열띤 논쟁을 벌였던 켄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정말 다케시마라고 배우는구나. 우리는 항상 독도라고 배웠어. 신기하다. 켄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같은 섬인데 이름도 다르고 배우는 것도 달라서 놀랐어. 대화는 점차 부드러워졌고 학생들은 서로의 교과서에 어떻게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날카로운 대립은 호기심, 어린 대화로 변해갔어요. 수업이 끝난 후 이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처음에는 불편하셨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반응했네요.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민감한 주제일수록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토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이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어요. 하지만 끝나고 보니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갈등과 오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었어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다. 처음에는 그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어쩌면 이런 솔직한 대화야말로 진정한 이해의 시작점일지도 모른다. 갈등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일 것이다. 오늘 학생들에게서 그 지혜를 배웠다. 수학여행 셋째 날 오후, 우리 일행은 도시 중심가에 있는 평화공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선선했고 공원은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학생들은 깔끔하게 정돈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어요. 공원 중앙에 작은 광장이 나타났고 그곳에는 의자에 앉아 있는 소녀상이 보였습니다. 소녀상 옆에는 빈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우리 일본 학생들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한성고 교사인 박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곳은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 곳이 아니라 이 자리는 과거의 피해를 기억하면서도 미래의 평화를 바라보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과거 역사 수업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 배웠지만 직접 소녀상 앞에 서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갑자기 한 한국 학생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로 접은 작은 종이학을 소녀상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일본 친구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래야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 학생의 말에 우리 모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혼란과 부끄러움, 그리고 작은 깨달음이 보였어요. 토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종이학을 접어도 될까요? 박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노트에서 종이를 한 장씩 떼어 종이학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한국 학생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녀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소녀의 평화로운 듯 하면서도 단호한 표정, 그리고 그 옆에 빈 의자, 이것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소녀상 앞에 서서 저는 말없이 잠시 동안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은 공식적인 사과도 개인적인 죄책감의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역사의 아픔을 마주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소망하는 조용한 기도였어요. 김 교감이 제 옆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서 있었어요.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함께 품는 순간이었어요. 잠시 후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학생들은 이전보다 조용해졌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어쩌면 이 짧은 경험이 그들에게 역사와 평화, 그리고 화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는 종종 아픔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어쩌면 이렇게 작은 만남과 이해의 순간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생들이 모두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짧은 샤워를 마치고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숙소 창문에서 보이는 남산타워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이와사키 토모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토모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또 배가 아프니?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어요. 제 여권을 찾을 수 없어요. 어제 호스트 가족과 강남에 쇼핑하러 갔다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학생의 여권 분실은 해외 인솔 교사에게 최악의 악몽이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진정해, 토모.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 여권을 봤는지 생각해봐. 나 지금 바로 내 홈스테이 집으로 갈게.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로비로 내려갔을 때 사토 선생님과 마주쳤어요. 유리코 선생님, 어디 급하게 가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상황을 설명하자 사토 선생님은 도와주겠다며 함께 나섰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토모의 홈스테이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불안하게 다리를 떨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생각보다 안전한 나라니까 분실물 센터에 접수하면 찾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사토 선생님이 위로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토모의 홈스테이 집은 서울 북부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토모와 호스트 어머니가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호스트 어머니는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쇼핑 가방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책임입니다. 저는 예의를 갖춰 대답했지만 내심 당혹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호스트 어머니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어떤 앱을 열고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방문한 모든 상점과 분실물 센터에 이미 연락했어요. 그리고 방금 서울 분실물 통합 시스템에 신고를 올렸습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경찰서, 지하철역, 버스 터미널의 분실물 정보를 모두 연결해주는 앱이에요. 저는 그녀의 신속한 대응에 놀랐습니다. 일본에도 물론 분실물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통합적이고 신속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은 처음 보았어요. 그때 토모의 호스트 아버지가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는데 출근길에 급히 돌아온 듯 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경찰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강남 경찰서에서 특별히 CCTV를 확인해 주기로 했어요. 지금 바로 같이 가시죠. 우리는 호스트 아버지의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어요. 그의 적극적인 모습에 저는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학생의 여권 분실은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강남 경찰서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경찰관 한 명이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스트 아버지와 인사를 나눈 후 그는 우리를 CCTV 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제 방문했던 쇼핑몰의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요즘은 AI 기반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관제실의 대형 모니터에는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쇼핑몰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조작하더니 토모의 얼굴이 인식된 장면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네요. 이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여권을 꺼내본 것 같습니다. 화면 속에서 토모가 카페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꺼내보는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그 후 영상을 따라가 보니 토모가 여권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카페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여권을 발견해 카운터에 두는 장면이 보였어요. 찾았습니다. 이 카페의 분실물 보관함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즉시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맞이했어요. 네, 어제 찾은 여권이 있습니다. 외국인 여권이라 특별히 보관하고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가져온 여권을 확인하자 정말로 토모의 것이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호스트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좋은 추억이 생기셨네요. 물론 조금 슬 넘치게요. 그의 유머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제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분실물 처리 시스템과 CCTV 기술이 이렇게 발달해 있다니.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니까요. 첨단 기술을 일상생활에 활용하는데 특히 강해요. 호스트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토모는 여권을 받아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 때문에 모두가 고생하셨네요. 하지만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경찰이 이렇게 빨리 해결해 줄 줄은 몰랐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경험한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효율성과 친절함, 그리고 첨단 기술의 실용적 활용. 이것은 저희 한국에 대한 또 다른 고정관념을 무너뜨렸어요. 원래 오늘 일정은 한성고등학교의 복지 시스템 견학이었지만 우리는 예상치 못한 한국의 분실물 처리 시스템 투어를 경험한 셈이었습니다. 김 교감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그는 이해해주며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주었어요. 학생의 안전과 여권이 더 중요하죠. 복지 시스템은 내일 간단히 둘러보시면 됩니다. 오후에 우리는 예정대로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한성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센터에 들어서자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가 먼저 눈에 띄었어요. 우리 센터는 AI 케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태블릿을 사용하여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하는 모습, 인지 기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할머니는 저에게 다가와 일본어로 인사하셨습니다. 곤니치와. 제가 젊었을 때 일본어를 조금 배웠어요. 저는 놀라서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일본어를 아시다니 놀랍습니다. 젊었을 때 교토에서 2년간 유학했답니다. 그때가 1960년대였지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분과의 대화는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서로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제 안에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깨지고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날 저녁, 저는 숙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저희가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문을 열자 토모와 나카무라 아이, 그리고 몇몇 일본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한국 친구들과 함께 역사와 우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싶어요. 학생들끼리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오늘 수업에서 그렇게 논쟁이 있었는데도? 토모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요. 저희가 직접 알아보고 대화하고 싶어요. 선생님 허락만 해주세요. 그들의 열정에 감동받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저녁 일정을 조정해 볼게. 다음 날 저녁, 한성고 강당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양교 학생들이 준비한 역사와 우정 토론회가 시작됐어요. 저는 다른 교사들과 함께 뒤편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토모가 먼저 무대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수업 후 우리는 각자 독도, 아니, 다케시마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요. 일본 학생들은 자신들의 교과서와 역사적 자료에서 찾은 내용을, 한국 학생들은 그들이 배워온 역사적 근거를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때로는 반론이 오가고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지만 놀랍게도 분위기는 전날보다 훨씬 차분했어요.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같은 사실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학생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과서에 모든 것이 다 쓰여 있지 않다는 것도요. 켄이 덧붙였어요. 토론이 끝나갈 무렵 처음에 독도 발언을 했던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교과서로 배웠지만 오늘은 사람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얼마나 좁은 생각을 했는지 부끄러워졌어요. 토론회가 끝난 후 이 선생님이 제게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교사 휴게실에서 우리는 조용히 마주 앉았어요. 학생들이 정말 놀랍네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수업을 지켜보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보다 더 감정적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요. 죄송합니다. 이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타카하시 선생님, 배움에는 때로 불편함도 필요하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현명해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편견이 아이들에게 옮겨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선생님은 찻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학생들에게서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배웠다. 그들은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우정을 쌓아갔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갈등이 오히려 더 깊은 이해의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교류가 아닐까? 마지막 날, 인천국제공항은 이별의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기념품을 나누며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어떤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성고 학생들이 준비한 작은 공연이 있었어요. 그들은 일본어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라는 노래를 불렀고 우리 학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교감이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타카하시 선생님, 이것은 평화의 종이학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성껏 접은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방문이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독도는 누구 땅이냐 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더 중요했음을 배웠다. 역사의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법을 아이들에게서 배웠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젠가 다시 이 땅을 밟게 될 테고 그때는 더 열린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더 진실된 역사를, 그리고 더 깊은 이해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여행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다음에도 한국에 올 수 있을까요? 토모가 옆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한국 친구들을 일본으로 초대하자. 하늘 위에서 바라본 구름 사이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후 학생들은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들과 만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 로비는 즐거운 재회의 순간으로 가득했어요. 학생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부모님께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국 정말 멋진 곳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 한국 친구들이 저한테 한글 이름도 지어줬어요. 토모이로를 한글로 쓰는 법도 배웠어요. 놀랍게도 몇몇 학생들은 이미 스마트폰에 한글 자판을 설치하고 서툰 한글로 한국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학교로 돌아와 간단한 귀국 보고를 마치고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교장실로 호출을 받았어요. 타카하시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한성고등학교에서 우리 학교와의 장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안해왔습니다. 선생님의 수학여행이 큰 성공을 거둔 것 같군요. 정말인가요?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난 후 교내 게시판 앞에 모여있는 학생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어 학습 동아리 모집 포스터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가입했어요. 토모가 달려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어요. 나도 한국 문화와 역사를 더 배우고 싶어요. 나카무라 아이도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지어 한국에 가기 전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이와사키 켄지까지 한국어 책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이 말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니 결국 이해해 주셨어요. 이제 저도 한국어를 배워보려고요. 점심시간 교무실로 돌아오니 여러 교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토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타카하시 선생님,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열풍이 불고 있어요. 자원봉사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실 분을 찾고 있는데 혹시 한국어 할 줄 아시는 분 아세요? 아, 제가 대학 시절에 기초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사실 저는 한국 방문 이후 한국어 학습 앱을 몰래 다운로드 받고
공부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이틀 후 교장실에 다시 불려갔습니다. 타카하시 선생님, 학생들의 요청이 너무 많아서 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더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요. 30명 정원에 12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선발 과정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적합한 학생들을 선택해 주세요. 선발 과정에서 학생들이 쓴 지원 동기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토모의 에세이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가기 전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친구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창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은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교사들도 한국어 입문과정에 등록했고 학부모회에서는 한국 문화의 밤 행사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한일 문화 교류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음식을 준비하고 한글로 쓴 포스터를 전시하고 배운 K-팝 안무를 선보였어요. 놀랍게도 토모는 짧은 한국어 연설까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와사키 토모입니다. 한국 친구들 덕분에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그의 진심은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전교생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제 책상 위에 작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토모의 부모님께서 보내신 편지였어요. 타카하시 선생님, 한국 수학여행 전에 저희는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우리 아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성숙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습니다. 토모가 이제는 나중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제 자신의 변화도 돌아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저는 한국 방문에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교실에 한글 포스터가 걸려 있고 저 역시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작은 여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편견의 벽을 넘어 우리는 모두 한 걸음씩 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교육의 진정한 힘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는 것 같다. 이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진정한 이해는 책이 아닌 만남에서 시작된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